그다음에 이제 자산 규모별 투자 전략. 네. 요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순자산. 네네, 순자산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부분이 속하는 네. 여러분들이 대부분 속하는 30억부터. 35, 오케이. 네네. 이게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네. 만약에 30억 정도 있으시면 네. 그러니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이 30억이다. 근데 실제로 상담 받으신 분들 이렇게 현금을 들고 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제 뭐 강남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도 그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단지들은 내가 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는 좀 힘들고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입주를 안 해도 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단지들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합 설립이 되거나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들을 한 20억이면 살 수 있거든요. 전세 끼고 전세 한 뭐 5, 6억이면 한 26억 정도면 살 수 있어요. 한 20억 정도. 그러면은 그런 재건축 아파트 하나 사고 나머지 그러면 10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 중에 5억은 이제 이런 수도권의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사거나 한 2채 정도 살 수 있잖아요. 2채를 사거나 아니면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5억이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러면 이제 5억이 되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 아파트 2채를 사거나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아파트 하나, 수도권 아파트 2채나 혹은 서울 아파트 하나 이렇게 5억으로 사고 나머지 5억은 좀 월세 받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받는 거. 그래서 뭐 제가 좋아하는 오피스텔을 사서 여러 채 사서 월세를 받아서 월세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근데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취득세가 항상 처음 하는 게 1에서 3%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이제 8%, 12%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메인 디시가 있고 또 서브 디시가 있듯이 그쵸. 맨 처음에 메인 디시를 사는 게 맞다. 스테이크부터. 네, 스테이크부터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부수적인 거 하나씩 사야 되고 그래야 이제 취득세도 절감이 되는 거니까 2주택 8%. 그 다음에 이제 서울도 지금 조정지역 외에는 다 1에서 3% 풀렸으니까 그렇게 이제 강남 재건축 사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면 똑같이 1에서 3% 적용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피스 사거나 아니면 수도권의 2채까지는 또 1% 적용되지만 수도권 2채는 이제 3주택이 되니까 취득세가 8%로 늘어나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뭐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수도권 2채 전략도 나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5억 정도는 이제 오피스텔을 사서 이제 월세를 받는 것도 괜찮고 혹은 뭐 임대가 맞춰진 상가를 산다거나 뭐 그거는 이제 다 개인 차이니까 그렇게 아니면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사서 월세를 받거나 이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선택에 맡겨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 이제 다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실 리스크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는 공실 리스크가 있는데 오피스텔은 제가 해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있지만은 절대 공실 안 나요. 오피스텔은 왜냐면 주거든 업무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실이 뭐 한 달 이상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안정적인 월세를 받는 거는 오피스텔도 나쁘진 않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후식이 5억 오피스텔이네요? 후식으로 먹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5억 오피스텔을 쪼개서 뭐 2억 5천짜리 2채 사도 되고, 아니면 뭐 1억 5천짜리만 서너 채를 사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라면 아마 그 상황이라면 아마 배당주 세팅을 하지 않을까? 5억 그것도 괜찮죠.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죠. 배당주 세팅.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전히 부동산을 말씀드린 거고,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이나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배당 같은 경우 수익률이 그래도 그게 한 5, 6% 나오진 않잖아요. 4, 5%, 5, 6%. 나오나요? 배당주? 나오니까. 10%짜리도 있고요. 그래요? 9%짜리도 있고. 그래요? 8%짜리.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주식 전문가는 아니고 또 제가 주식을 잘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부동산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딱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좀 갖고 왔어요, 이거를. 네. 그 다음에 20억입니다. 20억 같은 경우에도. 많지도 않고, 뭐 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요. 선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20억짜리 그냥 아파트 딱 들어가면 그냥 깔고 왔는 돈이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깔고 왔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출 10억 받아서 30억짜리 산다? 그러면 이제 대출 이자만 갚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그 시간이 좀 촉박한, 그러니까 내가 여유 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택할 거냐? 아니면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조금 내가 돈을 덜 벌더라도 시간적인 여유를 갖겠다. 여기서 이제 나뉘는 거죠. 그러면 20억이면 이제 한 10억 정도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거주하면서 그럼 나머지 10억도 이런 식으로 뭐 수도권 아파트를 사는 전략으로 가고 나머지 돈도 오피스텔에 가는 전략으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상담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분들이 여기서 대출을 받아서 더 상급지로 가요. 안주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여유 있게 세팅하시는 분들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대출을 받아서 25억짜리를 사거나 아니면 20억짜리 하고 나머지 5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어떤 자녀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게 또 사람 욕심이 또 자산을 더 불리고 싶은 또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20억짜리 내가 아파트 거주하면서 5억 정도 대출 받아서 그 돈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갚는 거죠. 또 그런 식으로. 그럼 어떻게 보면 30억의 다운사이징 그렇죠. 버전이네요. 20억은? 네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 20억, 30억에서 한 20억도 다주택 전략은 가능한 거예요. 다주택 전략이. 그러네요. 네,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이제 좀 다주택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고 물론 이제 40억, 50억 더 되시는 분들은 이 버전에서 이게 아파트가 또 압구정 현대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뭐 빌딩으로 바뀌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거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은 뭐 의미 없는 알아서 잘 하실 거고. 네네네. 그 다음에 10억입니다. 네, 10억은 이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 뭐냐면 5억짜리 두 채를 사서 1세대 2주택을 만드는 거예요. 네. 아니면 대출을 좀 받아서 15억짜리 그러니까 7억 5천짜리 두 채를 사서 1세대 2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5억짜리 10억짜리를 사서 대출을 좀 받아서 그래서 1세대 2주택을 만드는 게 한 채를 사고 1년 있다가 한 채를 더 사는 거고 기존 주택 3년 이내 팔면 비과세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츰차츰 불려나가는 전략 10억 아니면 이것도 이거예요. 그 5억짜리 수도권 아파트 5억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5억대 아파트도 있다고. 그런데 거주하면서 나머지 5억을 또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뭐 오피스텔 세팅을 하거나 아니면 그 5억으로 이제 또 뭐 3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3주택 2억 5천씩 해서. 그러니까 10억으로 3주택 전략도 있는 거예요. 3주택. 아니면 내가 월세 살거나 해서 이 10억으로 그냥 3주택이나 4주택 가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 10억 정도로 자산 형성을 하신 분들은 이제 그 두 갈래가 가장 큰데 비과세 세팅하는 것보다는 좀 다주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한 2주택까지는. 그러니까 3주택까지는. 그러니까 오피스텔 뭐 이렇게 월세 받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주택, 3주택까지는 그래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은 이제 5억입니다. 5억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어렵다. 5억은 1세대 2주택 전략이 거의 대부분이 요거를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짜리면 분양가가 5억이면 10%면 되죠. 5천만 원. 그러면 내가 5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분양권을 하나 사더라도 이게 1세대 1가구 2주택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5억이면 5억을 하고 5천만 원 분양권 사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여기 입주를 하게 되면은 입주한 시점에서 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되기 때문에 토탈 이 2주택 기간을 토탈 분양권이 이제 입주할 때까지 한 2년에서 3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입주해서 또 3년 이내 팔면 되기 때문에 토탈 6년이라는 시간을 2주택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6년의 시간을 2주택으로 가져가면은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가 있겠죠. 1주택보다는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1주택자는 절대 자산을 불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내 집에 올라도 다른 집이 더 오르기 때문에 자산을 업그레이드 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자산을 불리거나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최소 2주택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5억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 집에 살면서 분양권을 하나 사서 그렇게 좀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냥 2억 5천짜리 전세 끼고 사고 나는 이제 좀 월세 살거나 좀 적은 데 살고 왜냐면 미혼인 경우에는 나머지 2억 5천은 또 나눠서 또 1년 있다가 또 사서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만들어서 또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억도 가능해요. 1억. 네. 1억은 뭐냐면 딱 1억 있다. 네네. 딱 1억 있다 하면은 요것도 실제로 제가 이제 했던 건데 요거는 아예 분양권 두 채를 사는 거예요. 분양권 두 채를 시기를 나눠서. 그러니까 하나를 사고 1년 있다가 분양권 두 채 그래봤자 1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이게 시간이 있으니까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이분들은. 돈을.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게 정말 해피한 케이스는 뭐냐면 5천만 원밖에 투자를 안 했잖아요. 두 채를 사더라도 분양권 두 개니까. 분양권 두 개지만 세대당 두 건 중도금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돈이 나와요.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도금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5천씩 두 개. 근데 이게 그 완공이 됐는데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을 더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 돈을 다 회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주택도 분양가보다 이 전세가가 비슷하게 되면은 내 돈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산이
1억에서 한 8억까지 되신 분도 있어요. 꽤 있어요. 아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가능은 해요. 쉽지는 않은데 가능했던 거예요. 가능했던 거 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산이 불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거고.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이게 또 이 주택을 또 처분하면 또 1주택이 되니까 또 대출도 많이 나오는 거고, 이게 전세를 안 맞춘다 하더라도 감정가가 이게 올라버리는 거예요. 감정가가 이게 그러면 대출이 내가 산 분양가보다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대출이 있죠. 실제로. 그래서 내 돈이 오히려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대출 받아서. 그래서 월세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 1억으로, 저는 이 방법 추천 안 해요. 1억으로 1,000만 원 갭으로 열채 사는 거? 저는 이 방법 추천 안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방법은 굉장히 리스크한 면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 빠그라지면 박살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투자법은 하지 마세요. 그런 투자법 하지 마시고, 뭐 2,000 갭으로 5채 산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2,000 갭으로 사는 것들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 생각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살 수 있는 거는 그만큼 그 전세 비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적다는 말도 비슷한 거야. 물론 이제 거기에 막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오르는,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최근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갭으로, 물론 저도 1,000만 원 갭으로 사서 많이 오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은 찾기 힘들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 방식을 그대로 지금 같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크다. 그 지방 같은 데 보면 구축 아파트 같은 거 갭 붙어 있는 거 많잖아요. 지금도 맞죠. 많습니다. 뭐 갭 200, 뭐 갭 300, 500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냥 현금이랑 똑같아요. 안 올라. 그냥 심정지. 그렇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 가격에 팔아야 돼요. 나중에. 하고 나면 뭐 마이너스를 던져나. 그러면 1억으로 열채를 산다? 그러면 그 1억으로 열채 사서 자산이 뭐 세금만 털리는 거죠. 20억 자산가다? 맞잖아요. 20억 자산가. 순자산은 1억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어디 저격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 그다음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네. 자, 5천만 원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거는 어렵다. 어려운데 가능해요. 여러분, 2, 3억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어디 뭐 저기 시골 막 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2, 3억대 아파트도 있고, 이제 그런 아파트들 중에 이제 심지어 마이너스 피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좋은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2억짜리 아파트면, 2억짜리 아파트 마이너스 2천에 사면 1억 8천에 사는 거예요. 새 거요? 네. 안 사고 싶게 생긴 상황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5천이면 나중에 전세 끼고 하면 대충 맞춰져요. 그리고 내가 또 그동안 시간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능해요. 대신에 오래 좀 기다려야 돼요. 좀 오래 기다리셔야 돼요. 오래. 근데 감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2억짜리 아파트 마이너스 2천에 사면 저는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봐요. 1억 8천에 사면. 그런 식으로? 아파트. 네네. 그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뭐 내가 좀 그 돈을 잘 번다. 한 억대 연봉이다. 그죠? 고소득자다? 그러면 뭐 5억짜리 아파트 분양을 사는 거죠. 5천만 원 계약금 내고. 그리고 이제 3년 가면 열심히 버는 거죠. 열심히 저축하는 거죠. 열심히.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5천만 원 나는 거를 찾아서 하는데, 요즘은 그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5천만 원 갭으로 최소 최근에 8천만 원 오른 분도 2억 투자했던 거예요. 2억을 투자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은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처음엔 저도 이제 좀 분양권 위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게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분양권이 안 보이니까 당장 형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지어진 거, 좀 전세가는 낮지만 금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금매는 안전 마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좀 방향성을 틀어서 이제 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좀 잘 된 케이스죠. 운이 좋게도 잘 된 케이스예요. 대표님은 5천만 원까지만 준비해 오셨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 예상 못 하셨죠? 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5억. 마이너스 1.5억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순자산 마이너스 1.5억. 투자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투자하면 3년 전에 저처럼.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안 된다. 투자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왜냐면 100%는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뭐 물론 잘 되면 좋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갖고 해야지. 만에 돈이 없는데 투자를 했다가 또 쪼들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상담을 만약에 받아서 1억 5천, 마이너스 1억 5천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상담료 돌려주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고, 대신에 제가
밥은 사드릴 것 같아요. 아, 꺼져라. 아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 도와주니까. 앞바퀴를 열심히 굴리라고 그렇죠. 얘기해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당연히 하죠. 앞바퀴를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는지 제가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뭐, 그럼 상담료는 받아야죠.